이번 시간에는 자연생태계 중에서 바위 위의 생태계에 관하여 김용현 원장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이쪽 쪽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네. 뭐 바위도 보이고 그렇죠. 돌담송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구체적인 생태계에 대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주변을 보면 첫 번째로 왼쪽으로 물이 흘러요. 생명에서 기본은 물입니다. 물이 없는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에서 우리가 보인다는 건 풍부한 빛이 있다는 뜻이고요. 햇빛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따뜻해요. 뜨거울 정도로. 좀 더워요. 그러니까 온도도 그렇고 뭐 산소라든가 자연환경은 여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어떤 요소들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 토양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이 풍부하면 생태계는 잘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뭐를 먼저 얘기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게 바위 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위 위에서도 어떤 생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볼까. 여기도 그 바위에 나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면 생태계는 어떤 한 원인이 아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조합되어서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추느냐는 거고 여기는 바위예요. 그런데 보면 재밌는 게 이끼가 이렇게 정말 비단 이끼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지금 봄이 돼서 온도가 좀 덜 도착해서 그렇지 그러지 않고 이제 수분이 조금 많다던가 하면 제가 지금 있는 발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저 위에 보면 녹색으로 아주 이쁜 그 이끼의 형태들이 보이죠. 이렇게 바위에도 이런 이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본적인 생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보면 저 바위 틈 사이에 산개불 주머니라고 하는 노란 꽃이 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꽃망울밖에 안 맺혀져 있지만 이거는 병꽃나무예요. 이렇게 나무가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영양분을 먹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살아가죠. 그리고 앞으로 얘는 크기는 어렵겠지만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잘 자라면 얘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얘는 박달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시작돼서 생명이 커지겠죠. 근데 자 우리가 바위라고 하면 없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분이 공급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토양도 없고 그런데도 어쨌든 하면 처음에 이끼가 맨 처음에 끼면서 처음에 먼지가 꼈겠죠. 산에 있는 낙엽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낙엽 위에 이끼가 자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 이끼가 가지고 있는 수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그 위에 이런 식물들이 자라서 여기 보면 낙엽을 떨어뜨리죠. 저 낙엽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하나의 바위 위에 생태계가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생태계가 지금 풍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여름에 큰 비가 와서 여기는 쓸렸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곳은 풍부하지 않은데 반대로 이쪽 방향을 좀 볼게요. 여기는 낙엽도 풍부해요. 이것도 완전한 다 바위예요. 낙엽도 풍부하고 그런데 식물이 많죠. 왜냐하면 같은 조건인데 저기는 유기물이 풍부한 거예요. 유기물이 풍부하면 그것을 먹는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고 그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먹게 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바위라도 바로 옆에서 흐르는 물,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서 깨어진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방향을 보면 약간 북향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이게 있었다면 아마 식물이 이렇게 자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을 많이 할 거니까. 근데 여기는 북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을 잘 하지를 않아요. 여기 보면은 식물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전호나물이라고 하는
개사상자라고 하는 굉장히 사람한테 좋고 그 사이에 보면 그 얼마나 흙이 있다고 참나리가 이렇게 삐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면 우리가 먹는 달래. 아 이게 달래? 네, 그 돌틈 사이에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 달래는 전국적으로 가장 맛있는 달래의 한 종류입니다. 연하고 부드럽고 와 좋죠. 이게 부추보다 더 맛있네. 더 맛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화분가에 얘들은 어디에 속할까? 그 억새도 아니고 어쨌든 요런 화분가 작물도 자라고 그리고 따로 또 뭐가 있나? 쑥도 있네요. 요건 참나리 애기. 참나리가 여기 예. 큰 놈이 있고. 예, 주화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쑥이 있네요. 그러니까 완벽한 바위 위에 흙이 조금만 모이고 수분이 와도 이렇게 작은 하나의 이건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이것도 하나의 생태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넓은 지역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보면 돌 같은 생태계에서 가장 기본 식물인 뭐냐면 돌나물이에요. 돌나물이네. 돌나물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은 봄이라서 적은데 별로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단풍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꽃나무도 있고요. 이거는 잎이 안 나왔지만 거북골이에요. 거북골? 거북꼬리. 꼬리. 거북꼬리라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발아에서 2, 3년밖에 안 된 신나무. 그 다음에 줄딸기나무.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진달래도 있네요. 진달래도 한 포기가 정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위질빵. 그 다음에 벚나무. 단풍도 몇 주가 있고 그리고 저 큰 나무가 참나무 중에 아직은 명확하지 않지만 신갈나무일 거예요. 매끈하고 그 수피가 좋고 이런 신갈나무 정도. 그 다음에 뭐 또 무엇이 있냐? 국수나무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쌀이나무 같아. 이거. 네네 맞아요. 이건 쌀이나무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알고 있는 쌀이 중에서 비를 만드는 빗쌀이나무. 그리고 저 옆으로 보면 달의 넝쿨이 꽉 차 있죠. 이렇게 자 바위로 접근해서 요건 아직까지 뿌리를 안 내렸네요. 그런데 자 잠깐만요. 거기 중간에 거기서도 뿌리를 내려요? 내리죠. 얘는 돈나물의 뿌리구나. 이렇게 접근해서 1, 2년간 있게 되면 뿌리를 내립니다. 저기는 내렸을 것 같아요. 여기 내려. 거긴 내렸네요. 이런 식으로 오다 보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새로운 개체로 가시 때문에 못 들겠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새로 자라고. 그런데 요런 바위라도 생명의 기본 요소만 갖추어지면 생명 분명히 태어나고 요런 암지에서의 생태계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아이가 하나 있네요. 그냥 빠뜨리고 갈 뻔했네요. 얘들은 서운할 뻔했네. 졸방제비라는 그 너무 이쁘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근데 꽃이 벌써 졌겠지요. 제비꽃은요. 재밌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생태적 특성인데 우리가 제비꽃을 보는 건 봄에 봐요. 근데 여름이 되면 제비꽃이 안 피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열매가 계속 맺혀요. 무슨 뜻이냐면 봄에 다른 풀들이 키가 크지 않을 때는 꽃을 피워서 나 여기 있어요 와서 수분 수정을 하세요 하다가 여름이 돼서 풀이 자라면 버리는 나비가 못 찾아오죠. 제비꽃은 키가 작으니까 그때는 꽃을 피워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수정을 못하니까 아예 그냥 자가 수분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꽃을 안 피우고 그냥 종자를 만드는 식으로. 제비꽃은 폐화죠. 감춰진 꽃을 피우는 그런 아이예요. 요런 바위 생태계들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주
재밌는 모델이 됩니다. 이상으로 바위 위의 생태계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